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또 이 한방에서 고래로부터 어떠한 치료로 이런 증상이 개선이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오늘 많은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뇨나 고혈압, 이 당뇨나 고혈압은 이 완치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양약을 복용하고 있다가도 이 수치가 좋아져서 이제 당약을 다 끊었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은 다시 당이나 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조절을 해야 되는 병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대신에 양방으로 관리 조절하는 거하고 한방으로 관리 조절하는 것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방은 증상 치료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역시 합병증을 막기는 하지만은 오랜 기간 복용했을 때 당뇨나 고혈압에서 많은 합병증이 생겨납니다. 왜냐? 특히 당뇨를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인슐린이라든지 알약을 오랜 장기간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혈관, 뇌혈관이 많이 맥혀서 중풍, 심장질환에 많은 원인 제공이 되고요. 또 시력을 잃어서 완전히 눈이 안 보이는 경우도 당뇨병에 많이 오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망가져서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런 당뇨 환자들한테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양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할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양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은 저항성이 생기고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양약을 좀 끊거나 줄이면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요. 그래서 음식이나 운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현미밥을 먹는다, 여러 가지 이런 야채식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당을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초기에는 운동을 하기를 좋아할 수가 있는데요. 중기나 말기로 갈수록 당뇨병 환자들은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뉴라퍼시라고 해서 이 다리나 발끝, 손끝이 쑤시고 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양의사분들이 운동하세요 하지만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실입니다. 왜냐? 당뇨가 중기 말기로 갔을 때는 우리 모든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은 한약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한약을 드는데 어떻게 당뇨가 좋아지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한방에 어떻게 당뇨를 이렇게 좋게 증상 개선시키면서 관리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본원에서는 수많은 이제 한국 분들 또 외국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 많은 당뇨 양약들을 거의 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실에서는 참 믿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강의를 듣고 또 시간이 되면 테스트모니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은 소갈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원전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내경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황제 내경이라는 글에 보면은 영추 오변편에서 이런 글귀가 써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오장계유약자 선병소단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뭐냐? 오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간, 신, 비, 심, 폐, 이런 간장, 신장, 비장, 심장, 폐장을 바로 오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오장이 모든 게 다 약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이 소단이다, 뭐가 빠져나간다, 이게 말하자면은
당뇨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2500년 전에는 당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갈이라는 말, 소단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알았어요. 음식이 잘못됐다. 음식 부절, 정지, 실조 등이 병인의 원인이 됐더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는 유금 칠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금이라는 거는 이 유금이라는 말은 풍한, 서습, 조화라고 해서 외인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작용을 합니다. 너무가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더운 데서 추운 데서 힘들게 이러면은 병이 생기겠죠. 칠정이라는 거는 희노우사 애오욕, 너무 슬프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생각 많이 하고 너무 화내고 이거 다 병이 생깁니다. 그런 거를 바로 정지실조라고 합니다. 자, 그 옛날에도 이런 거를 벌써 2500년 전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경의 소문, 기병론에서는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비자 영인 내열이라, 또 감자 영인 중만, 고기기상익 전이 소갈이라, 이런 말이 있죠. 뚱뚱한 사람은 열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감자, 달달한 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이 중만, 이 몸이 이렇게 부해지면서 살이 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상익, 위로 올라가서 열이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소갈증으로, 열이 우리가 주전자를 달달 끓이면은 주전자 날아가면 주전자가 달달달달 끓이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이 너무 기를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음식, 고기, 술 이런 거 많이 먹고 이러면 이런 병 생긴다는 걸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영추 오변편에서는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노충기 상역이라, 그 화를 내면은 그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혈기 역류다. 그 기와 혈이 거꾸로 돈다 이거예요. 기혈은 이렇게 이제 잘 순환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거꾸로 돌아서 전이 이 열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즉 소기불이다. 열이 많으면요, 우리 몸에 근육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양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MS라든지 또 ALS라고 그러죠. 루게릭 디지즈. 오늘날 얼음 붓고 막 그러는 거를 바로 이게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 multiple sclerosis, 다발성 근무력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LS는 이제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라고 그래가지고 루게릭 이런 야구 선수가 1930년대 이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 병은 점점 근육이 말라지면서 이렇게 된다. 이런 거 다 이 열병과 관계되는 게 많아요. 열은 우리 몸에 쓸데없는 열이 많으면은 근육을 작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단이다. 역시 뭐가 빠지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증론지, 우리 한방은 놀라운 사실이 양방에서는 그거를 자꾸 꽤 이렇게 알아서 좋은 점이 많죠. 어떤 좋은 점이 뭐냐? 양방에서는 전염병이다, 또 응급 환자다, 수술이다, 이런 건 양방이 참 발달을 했어요. 근데 양방에 이제 그 하나의 좀 아이러니컬하게 이 한방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방은 변증 논치를 하는 거예요. 왜 변증 논치를 하냐? 균형을 맞추는 학문입니다. 우리 몸의 기혈과 음양을 맞춰주면 모든 병이 다 이겨나갈 수 있게끔, 우리 몸 스스로가 이겨나게끔 하는 그러한 학문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나쁜 깡패를 만나서 얻어 맞았다고 해서 자꾸 경찰 부르고 힘 있는 형을 부르면은 그때는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내가 운동과 단련을 안 하면은 결국은 어느 으슥한 골목에서 깡패를 만났다고 하면은 결국은 맞아서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방은 내 몸의 음양의 기운을 길러서 당뇨다, 고혈압이다, 어떠한 질병도 그거를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는 놀라운 학문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증에서는 상소, 위가 마르는 것이야. 이거는 뭐냐면 폐열 진상이다. 폐열이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뇨 환자는요, 여러 가지 변증을 하는데 위로 이렇게 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번갈 다음 그냥 물을 마셔도 자꾸 목이 탑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님께서 우리 그분이 한 5, 6세에 돌아가셨어요. 당뇨병으로.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문헌에 보면은 하루에 무슨 양동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큰 이런 그릇으로 하루 종일 그 물을 마셔도 목이 타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자, 구건설조, 입이 마르고 턱이 마르고 맥은 막 붕붕 뛰고 빠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 폐의 열을 꺼줘야 돼요. 청열 윤폐시키고 생진지갈시켜서 우리가 소갈방이라고 해서 화분이라 해서 천화분, 황련, 이게 청열 조습시키는 약이고요. 이거 생지라는 거는 자음, 익기, 생진시키는 그런 약입니다. 갈근도 칡불이라는 거죠. 이게 음을 많이 보여주고. 자, 열로 꺼주고, 우리가 열을 꺼주면서 우리가 막 아스팔트가 막 떠오면은 그 물로 부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 더운 기운을? 그러면은 아스팔트가 좀 녹잖아요. 거기에 발 디디면 뜨거워서 막 이 발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촉촉히 적셔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호가 인삼탕이라서 역시 이제 백호탕에다가 인삼을 넣은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차가운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석고라든지 지모라든지 감초라든지 이 갱미라든지 이런 약이 들어가는데 이 약 역시 아주 열을 끄는데 상초에 기분증에 열을 끄는 그러한 약입니다. 기분증으로 열을 끄는 그러한 그런 증상에 좋은 약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라는 거는 뭐냐? 위에 열이 있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를 어떤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얘기가 많으면 오늘날 건강식품 때문에 참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강식품 하는 분들은 이론을 하나도 모르세요. 모르고 뭐 홍삼 먹으면 좋다. 뭐 당뇨병엔 뭐가 좋다. 인삼 녹용 먹으면 좋다. 제가 인삼 녹용 잠시 얘기를 하는데요. 인삼 먹고 40g 먹고 돌아가신 분이 중국에 있고요. 또 어린애가 인삼 먹고 죽은 분이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인삼 먹고 그게 뭐냐면은 인삼은 열이 있다든지 음호 내열이 있다든지 또 실열이 있는 분한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인삼, 홍삼 먹다가 큰 화를 당하니까요. 꼭 한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 들고요. 중소라는 건 위에 열이 많은 거예요. 당뇨라고 해서 무조건 뭐 당뇨 이거 좋아. 이거는 오히려 화를 끼치는 거예요. 중소에는 이게 다식이기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당뇨병 환자가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게 초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중기에는 또 틀려요. 대변이 막 딱딱하고 막 그냥 변비가 되고요. 그리고 맥이 막 실맥이라고 그래서 막 맥이 아주 그냥 그 활실맥, 그 실열이 그 열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위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청열 사화, 아주 그냥 열도 청하게 하지만 화를 팍 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서 또 열을 이제 척척이 양음 증액시키는 옥녀전이라는 이제 약을 쓰는데요. 황련 치자로 청열 사화시키면서 섞고 나오죠. 이 아주 그냥 이 열을 되게 아주 크게 열을 내리면서 지모와 생지 맥동, 자음 생진시키는 증액승진탕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당뇨 환자가 왔는데 저는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정말 현실의 세계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의 뭐 대가 뭐 어디를 갔어도 다 한의사가 당뇨약을 끊게 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방에서 어떻게 당뇨를 약을 끊게 해? 이런 반론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폐에 열이 있는 사람과 위에 열이 있는 사람은 약 처방이 틀립니다. 또 약이 조금만 들어가느냐 많이 들어가느냐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약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방은 어마어마하게 이 한방 방지의 공부를 해야지만 알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하수에서는 밑에서 마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신장의 진액이 마르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죠? 당뇨는 다 마르는 것이야.
선병, 소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말라지는 것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요번 양다 자꾸 빠져나갑니다. 당뇨병 환자들 소변 보면요, 거품이 막 보글보글해요. 예, 그래 개미들이 막 끓죠. 그리고 뭐 골프 치다가도 당뇨병 환자들은 막 소변 내려와서 막 아무데나 막 급해가지고 저 뭐야 나무에다 그러다가 요새는 그 골프장에서 미국 골프장에서 그렇게 방뇨하다가는 제가 아는 분이 천불을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 고치셔서 아무데나 방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소변 보는 거예요. 밤에도 일어나서 또 소변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못 가요. 1시간, 2시간마다 본인 스스로도 잠을 못 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낮에도 피곤하고 정신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혼탁 이어지고다 소변이 끈끈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 소변 보고 난 다음에 이 변기를 보면요, 닦으면은 설탕같이 뭐가 끈적끈적해요. 참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맥은 이렇게 침새 깔아앉고 세면 이게 다 뭐냐면 기허, 또 음허, 뇌열,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자음 고신시키면서 또 육미지향탕에다가 익진 오미자를 쓰면은 소변이 나가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고요. 음과 양이 다 허해집니다. 당뇨병 말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음과 양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떨어져 가지고 누구나 50, 60이 되면 얼굴이 누렇게 되고 주름살이 끼고 다 이제 7, 80 되면 다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갈까요? 음과 양의 기운이 모자란 거예요. 음과 양의 기운이 모자라고 기혈이 부족하고 몸의 담습이 저체가 되면요, 암이 생깁니다. 암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에다가 온갖 오로임민 디지스, 관절염, 별의별 병이 다 생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병을 다 한방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본원에서는 지구상에 어떠한 힘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시면은 놀랍게 빨리 증상이 개선됩니다. 정말 제 이제 한의원에는 많은 중국분, 외국분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별별 치료를 다 받아봤어요. 한방, 양방. 근데 다 한방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와서 제가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침을 한번 맞아봐라. 그리고 너 약을 딱 먹어봐라. 그 다음에는 저의 영원한 팬이 됩니다. 내 몸이 너무 가볍고 내 몸이 너무 정말 가벼워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정말 일을 할 수 있다. 이럽니다. 제가 제 자화자찬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도 정확한 한의사를 찾아서 음과 양의 기운을 맞춘다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그 조금만 편차가 있으면 한 방에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약 먹고 설사를 하네, 소화가 안 되네, 살이 찌네 이러면은 한약 먹지 마,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정말 한약의 엄청난 베니핏을 많은 분들이 못 받아서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제 주위에서 보면 나이 50에 암 걸려서 돌아가시고, 나이 60에 혈압 걸려가지고 그냥 졸지에 중풍 맞아 터져서 돌아가시고, 부지기수입니다. 참, 그러니까 한방을 제대로 알면요, 한방은 어마어마한 베니핏이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양의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음과 양이 그래서 떨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몸에서, 자, 음의 기운이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기운이. 양의 기운이 떨어집니다. 음선 극양이다. 음이 극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음허가 양허도 유발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몸에 진액이 빠지게 되면은 몸이 허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증상이나 볼까요? 얼굴이 초흑입니다. 시커머리 변하고 형한 외랭, 몸이 차고 이 사지도 차고 추운 거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울 외자. 양거 불거다. 양이 불거. 남자가
EDS죠. Erectile Dysfunction. 남성의 그 기운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부부 생활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래서 이 그 음의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감기 막 걸립니다. 그 감기 걸리다 금방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 그 감기만 걸리는 게 아니죠. 면역이 떨어지니까 암이 잘 생깁니다. 또 양이 막 떨어지니까 추웠다 막 더웠다 그러고 뭐 그 다음에 음식도 잘 못 먹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양방적인 생각을 하다가 난 인슐린 맞아서 뭐 당이 조절돼. 당이 100밖에 안 나와. 당이 500, 600으로 인슐린 맞으면요 100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 과연 괜찮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양방의 인슐린에 맹신하다 보다가 막 먹은 거야. 그 술도 먹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쌓이다 보니까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래서 우리 오늘 환자분인데 그분의 형님뻘 되는 분이 돌아가셔서 참 나이도 60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도 굉장히 늙어 봅니다. 역시 음양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도 젊어 보이고 눈에선 아주 청청한 생기가 흐르고 얼굴은 화사하고 이러한 몸에선 좋은 향내가 내는 이게 다 음양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계신기한이라고 해서 육미에다가 부자 6개를 쓰는 건데요. 복분자, 금행자, 녹용환 이런 것도 좋고요. 자, 백내장 걸린 분들이 많아요. 장맹, 인웅. 백내장 걸리면 요새 오늘날 수술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다 간신에 정혈이 부족한 거예요. 내경에나 이제 우리 옛날 글에 보면은 간개교 어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간개교 어목이다. 다 하나 좀 써볼까요? 간에 자, 간의 구멍은 눈이야. 그러다 보니까 간신이 약하면은 신개교 어이다. 귀에서 소리 나고 녹 나오고 눈은 침침하고 장맹 밤눈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국지향이나 양간환을 씁니다. 자,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당뇨뿐만 아니라 본원에서는 고혈압, 그 외에 난치성 질병, 어떠한 난치성 질병도 제가 고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의 개선이 놀랍게 빨리 됩니다. 그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침을 놓자마자 5분, 10분 안에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침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증을 잘해야 되고 진맥을 잘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한의사를 만나셔서 정말로 한약의 도움을 받으면은 오래 사시고 건강하고 무병, 병이 거의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요? 내 몸에 오장육부가 강한데 어떻게 병이 침범을 하겠습니까? 진짜로 병이 올 수는 있겠지만 정말 더디게 오고요. 또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참 더디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한약의 놀라운 그런 어떤 효능을 제대로 느끼셔가지고 정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한약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수많은 외국 환자분들, 중국, 월남, 스페니시, 멕시칸, 아메리칸 피플. 제가 한 예로 한 분이 저번 주에 오셨었어요. 자기가 어떠한 침을 맞고 중국의 무슨 한의사한테 침도 맞고 많은 대단한 분한테 침을 맞는데 절대 안 듣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도 이런 게 뭐가 듣느냐. 그래서 내가 왜 왔냐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하도 잘 듣는다고 소개를 했대요. 소개를 했으면 좀 하고 나서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고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믿을 수가 없으면은 자기가 이 어깨도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지금 어지럽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부터 침을 놔서 5분에서 10분 안에 효과가 왔으면 너 돈 내지 말고 바로 가세요.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5분 10분 해도 못한다. 절대 한방 믿지 말고 절대 한방 한약 믿지 마라. 내가 다 엉터리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도 좋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침을 꽂자마자 5분 안에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구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 오래된 지병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많은 테스트모니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에 수많은 양약을 복용하는 분이 의사, 박사 그런 분들이 안 믿다가 저한테서 다 끊습니다.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는 수많은 테스트모니얼을 드려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힘든 질병에 있으면 오셔서 진맥을 하시고 아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원에서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도 나 어디 아파요. 병원에 가면 어디 아파요 얘기하죠. 절대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은 무슨 병이 있다. 당뇨 고혈압이 있다. 당신은 당뇨 고혈압이 없는데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병원에서 5,000불, 10,000불 주고 검사한 거랑 정말 비교가 된다. 병원에서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 내 증상을 다 알아맞힐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변칙연치고 진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한방은 정말 제가 느끼지만은 좋은 학문이고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한방이 무슨 약재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한방을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은 놀랍고도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정말 제가 한방원 많이 가라 선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병 없는 양방도 좋습니다. 양방의 증상 치료하고 그 빠른 그거 하는 건 좋은데 양방의 증상 치료도 좋지만 우리 한방의 균형 맞추는 이런 의학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내 평안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